영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동적 검사를 했을 때 약을 집어넣자마자 검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타액선이 안 보이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이온음바체가 타액선에 농축되는 성질을 이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액선이 점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진해진 다음에 최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뭘 먹이냐? 최타제를 먹여요. 최타제를 먹이면은 타액선에서 침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테크니션까지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방사능이 쭉 올라갔다가 최타제를 먹은과 동시에 쭉 빠져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타액선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살리바이그램 스캔이에요. 또 우리가 동적 검사를 하게 되면요, 영상에서는 전면상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전면상을 1초 간격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쭉 검사를 하고요. 영상이 전면상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나오죠. 그래서 20분째까지 타액선의 방사능이 쭉 증가하다가 20분째 뭘 먹였냐? 최타제를 먹이니까 타액선의 방사능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전면상과 타입 액티비티 커브가 나오는 영상이 있으면은 타액선 스캔 중에 동적 검사다. 그렇게 할 텐데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타액선 스캔입니다. 근데 10분, 20분, 워시아웃 때 30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10분째 안테리오, 아레이오, LAO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20분 때 똑같이 안테리오, 아레이오, LAO 검사했고, 워시아웃은 뭐냐? 20분이 끝난 다음에 환자 입을 벌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최타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타액선이 어때요? 확 농도가 낮아졌죠? 이거 뭐냐? 타액선에 있던 침이 나오면서 테크니션까지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테리오, 아레오, 에레오 검사하죠. 자, 타액선 스캐닝이긴 한데 10분 간격으로 30분째까지 검사를 했고요. 영상 수집을 전면, 아래요, L이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정적 검사입니다. 자, 이것도 노멀 사이렌 스캔이에요. 살리바겐 스캔입니다. 10분째, 20분째 되니까 타액성이 시커멓게 보이죠? 그리고 테크니슘이 배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타시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타액선에서 테크니슘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이거 입안에 있는 거 뭐냐? 침이 나오다 보니까 입안에 보이는 겁니다. 야,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요. 1934년 스웨덴 의사가 처음 발견한 만성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서 나오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파괴돼서 점액질이 분비되는 분비샘, 타액 분비샘, 부액 분비샘을 손상시키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다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 쉬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이 바짝 말라서 목이 막 타죠. 그래서 쇼그렌 신드롬에 걸리게 되면 건조하거나 바싹 탄 입이에요. 그리고 타는 듯한 목이고요. 입안에 침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씹거나 삼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모래가 있는 듯한 어떤 눈의 증상이 있는데 이 쇼그렌 신드롬 환자의 입과 이와 얼굴입니다. 혀가 다 갈라지고 입 주변도 다 뜨고 이빨도 다 썩죠. 살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그렌 신드롬 같은 경우 환자의 검사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10분, 20분, 30분 뒤 검사해도 타액선에 테크니슘이 모이지 못해요. 왜? 점액질 세포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타액선도 모이지 않고요. 그리고 오시아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액선이 원래는 갑상선 농도 정도 비슷하게 농축이 되는데 농축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 타액선이 파괴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게 쇼그렌 신드롬의 전형적인 영상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에스파지알 트랜sit 타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도 통과 스캔이에요. 자, 영상 먼저 하나 볼게요. 빠르긴 하지만 뭔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영상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지나갔지만 위쪽 있죠, 여기. 여기가 식도 바로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위와 식도가 만나는 정션 부위죠. 그래서 이게 에스파셜 트랜지타임 동영상으로 검사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은 식도 전체에 RR을 그립니다. RR을 그리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했죠?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려보게 되면은 처음에 음식물을 삼킴과 동시에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0초,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액티비티는 제일 크겠죠. 그리고 시간이 가는 갈수록 방사능 능량은 위로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서부터 이 큰 맥시멈 액티비티에서 반절로 줄어드는 시간이 5초 이내예요. 이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차가운 물을 꿀떡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간 느낌이 나죠. 그런 시간과 동일하게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에다가 음식물, 그러니까 액체와 같은 음식물에 방사성 의약품을 섞어서 집어 삼킴과 동시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리게 되면 식도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정량적 데이터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다 무엇을 진단할 수 있느냐? 만약에 식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도에 암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 정션 부위에 협착이 생겼거나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갔다가 걸리겠죠. 걸리게 되면은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걸리니까 이렇게 액티비티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가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식도에서 얼마큼 음식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에스파지알 트랜스타임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방사성의약품과 음료수를 섞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게 되면은 식도를 통과하는 영상을 연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의 이 데이터 얻는 데이터에서 식도의 ROR을 그려서 분석하면서 식도의 통과 기능을 검사할 수 있다. 뭘로 분석한다? 타임 액티비티 커브로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도의 연동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폐쇄, 스텐트, 협착된 부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때 스텐트를 집어넣습니다. 스텐트 후 삽입 후 기능 평가를 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에스파지아 트랜스타임이에요. 방사성의약품은 콜로이드 계열을 써요. 콜로이드 계열, DTPA나 콜로이드 계열. 사용량은 0.2mg 조금만 집어넣습니다. 투여방법 경고 투여를 해서 집어넣고 원리는 구획 구분이에요. 그래서 해기학 검사에서의 구획 구분이라는 것은 인체 구성 어떤 장기 중에 관으로 되어 있는 형태 있죠. 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몸에서 관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요거. 그래서 식도가 있죠. 그리고 위, 혈관도 다 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타고 방사선약품이 쭉쭉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검사는 다 구획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구인은 위와 식도 있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병소가 열수다, 냉수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도 전체지가 있어 뭐가 있느냐? 검사 6시간 전 금식을 해야죠. 그냥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하게 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 방법 같은 경우는 환자는 슈파인 포지션이에요. 누워서 검사하는데 저희 병원은 앉아서 합니다. 누워서 하면 힘들기 때문에 환자가. 그래서 텍스트북에서는 누워서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위에 펀더스가 포함되도록 위치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식도 위 상부부터 펀더스까지 위로 빠진 것까지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가 섞인 음료를 빨대를 이용해서 빨아서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요. 물고 있게 하고 음료수를 삼킴과 동시에 검사가 들어갑니다. 먹고 나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삼킴과 동시에 검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식도에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삼켜버리게 되면은 음식물이 다 어디가 있어요? 위에 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는 여기니까. 여기인데 다 빠져 있으면은 이 식도에서 빠진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대를 이용해서 입에 물고 있게 하고 검사와 시작과 동시에
음식을 삼키면서 프레임당 3초, 그러니까 빨리빨리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10분간을 검사합니다. 10분간을. 그래서 요거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동적으로 검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영상이 요거예요. 그래서 위에 식도 상부부터 위 펀더스 정션까지 전체 ROI를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0초부터 10초까지의 카운트를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쭉 연결한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나오겠죠. 여기가 2분, 1분, 1분이니까 보통 10초 이내에 거의 다 빠졌죠. 이게 보통 노말이에요. 그리고 ROI를 전체만 그리는 게 아니고 상부, 중부, 하부 세 분을 나눠서 검사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식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펀더스 쪽 위에 있는 이 정션 부위에서 협착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요. 식도를 반으로 나눠요. 세 분으로 나눠요. 3. 그래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릴 때 전체적인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밑에서 걸리니까. 근데 상부나 중부는 정상으로 나와요. 여기는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밑에서 이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ROI를 그리고 상, 중, 하로 나눠서 또 그리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 전체 그래프에서 빠지지 않는 어떤 타임 액티비티 그래프의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은 어디서 막혔는지 그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눠서 다시 또 하나를 또 그립니다. 그래서 에스파지알 트랜스 타임에서 우리 정량적 데이터를 얻은 T 커브를 그릴 때 ROI를 총 4군데를 그려요. 어디 그리냐? 전체 상부, 중부, 하부 4개를 그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요, 영상에서 정상적인 경우는 물과 반유동식 같은 경우는 뭐 걸쭉한 거죠. 그런 거를 먹어서 식도 통과를 하게 되면요, 보통 10초 이내에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의 1회 식도 통과에는 거의 90%, 70에서 90% 거의 다 빠져요. 거의 다 빠지는데 정상적인 영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3초씩 끄는 거죠. 3, 6, 9, 12, 15초죠. 그 부분은 3, 6, 9초 정도에 거의 다 빠졌습니다. 10초 안에 거의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노말 펑션 어떤 TA 커브로 보면은 전체, 상, 중, 하. 그러면은 전체 TA 커브와 상, 중, 하 TA 커브가 거의 일치해요. 그 얘기는 뭐냐? 막힘없이 쭉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근데 아칼라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연하 운동이라든가 하부 실도 관략근 이완작용이 소실돼 가지고요. 식도 하부의 방사능이 빠지지 못하고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빠지지 못하는 질환을 아칼라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뭔가를 먹어도 계속 얹히는 느낌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식도 영상을 보게 되면 음식물이 빠지지 못하고 계속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자의 에스파거스 스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1분 단위로 합쳐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1, 2, 3, 4, 5, 6, 6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7분째부터 약간 빠집니다. 빠지는데 10분째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오죠. 그래서 음식물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의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려보니까 전체 토탈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10분째 빠진다고 했죠. 거의. 그래서 쭉 가다가 거의 한 8분쯤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10분째 다시 저류가 돼요.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더니 그럼 어디가 막히는지 보기 위해서 상부를 그릴 때 상부는 뭐예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상부까지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부를 보니까 중간 쪽에서 음식물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근데 밑에 쪽 보니까 밑에 쪽은 거의 전체 그래프와 일치를 합니다. 거의. 그 얘기는 뭐냐? 밑에서 걸려서 음식물이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타임 액티비티 커브 그리면 식도의 전체적인 기능은 알 수 있지만 음식물이 어디서 막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 중, 하를 나눠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음식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는 그냥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 쪽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역류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밑에서 걸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에스파지알 트랜시타임과 비슷한 검사긴 한데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에스파지알 리플럭스 스캔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해서 연동 운동을 합니다. 연동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파지알 스핑터가 있죠. 그래서 에스파거스와 위가 만나는 정션 부위에 근육이 있어, 관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로 거꾸로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스핑터가 있는데 이 관략근, 이완 관략근이 수축되지 못하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위에 있다가 거꾸로 올라가겠죠.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식물 넘어온다고 하죠. 입으로. 입으로 식물 넘어온다는 얘기가 뭐냐? 위에 있는 위산 같은 게 거꾸로 위로 올라와서 입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걸 검사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는 검사. 그게 바로 에스파지알 리플럭스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거 스캔하고 비슷한데 위에서 있는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에스파지알 트랜시타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는 거와 동시에 검사했죠. 근데 에스파지알 리플럭스 스캔은 위에 있는 음식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한다? 미리 먹고 검사하는 겁니다. 위에 음식물을 채우고 검사하는 거예요. 자, 이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 방사선 의약품과 액체를 섞은 방사선 용액을 환자한테 먹입니다. 먹인 다음에 환자를 눕혀놔요.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배를 누르는 거예요. 배를 0부터 10, 20, 60, 80, 100. 이건 뭐 병원마다 달라요. 다른데 원칙은 뭐냐? 0부터 압력을 점차 가하면서 배를 누른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을? 위쪽을. 그래서 위쪽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냐? 식도가 이렇게 달렸겠죠. 식도가 이렇게 달렸고 여기에 스핑크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는 압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압력을 10, 15, 20, 25, 30 깨졌네요. 35까지 압력을 점점 가면서 배를 눌러요. 누르기 시작하면은 압력이 요게 25짜리예요. 25짜리를 누르니까 위가 점점 눌리겠죠. 눌리면서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된 영상이 보이죠. 20, 그다음에 30을 눌렀더니 더 역류가 됐어요. 그리고 35를 누르니까 더 많이 역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끝난 다음에 뭘 하냐? ROA가 그려져 있죠. 스토마과 에스파거스의 ROA를 그려서 그 B를 냈을 때 4% 이상, 즉 위에 있는 음식물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 4% 이상이 되면은 역류라 진단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에스파지알 트랜시타임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는과 동시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검사하는 거라고 하면은 에스파지알 리플럭스 스캔은 위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걸 봐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환자 위에다가 음식물을 채워 둔 다음에 배를 누르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RI는 스토마카 에스파거스에서 4% 이상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에스파지알 리플럭스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는 게스트릭 앰프팅 타임입니다. 위 통과 스캔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요. 이게 아침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게 되면은 이만한 밥알도 있고, 이만한 김치 조각도 있겠죠. 그리고 물도 있겠고, 감자 조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들어가서 위에 연동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물 같은 경우는 연동 운동에서 밑으로 빠지고요. 밥알과 같이 입자가 작은 것 같이 떠밀려서 밑으로 나갑니다. 근데 김치나 감자와 같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나가지 못하고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연동 운동에서 위산과 여러 가지 소화액이 섞이면서 점점 연화장애 통하면서 이게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서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게 우선 1차 가공을 해서 십이장으로 넘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음식 안에 세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이런 세균을 죽이는 작용도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역할이죠. 그래서 위의 가장 큰 역할은 음식을 저작작용을 통해서 분해를 시키고 그거를 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의 기능입니다.